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는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현재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리스크 확대의 이유가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어떠한 전망을 좀 봐야 될지 이런 내용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리스크 부학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런 리스크가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타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주요 지지선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항공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바로 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와 이제 항공사들 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가의 내용들을 제가 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항공주들 전체적인 항공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주항공까지 이렇게 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렇게 브렌트유, WTI유 이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유가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유가도 여기에 반응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스크적인 측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긍정적인 전망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이런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과 이런 이란의 전쟁이 확산될 시에 대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확산되면서 확전이 된다고 한다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가능성은 낮지만 이 최악의 상황 시에는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상으로 이 급등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사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국 시간으로 14일 06시경에요.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대응을 하고 또 이란이 대응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되면서 긴장이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란은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폭격을 가한 것이 처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컨테이너 화물선도 납포를 하면서 확전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스라엘이 원래 14일 회의를 열어서 보복 공격을 나서려는 전망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정상 간의 통화 후에 보복 공격에 대한 안건을 좀 철회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러한 중동 정쟁의 국제 유가 위협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냐라고 한다면 좀 과거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본다고 한다면 하늘 좀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22년 2월에 이 러우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한 후에 WTI는 급등을 하면서 120달러를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10월에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침공 시점 직후에는 WTI가 소폭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좀 반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실질적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표를 보시면 하늘을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란 같은 를 보시면 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해드리면 생산량과 수출량이 적기 때문에 러우 전쟁 대비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을 저희가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리스크적인 측면은 이 바로 향후의 전황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러우 전쟁 때보다 좀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제조항 같은 경우 이런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유가 같은 측면, 이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의 30%나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항공사들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현재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담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있죠. 이 바로 이 환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 거에 영향인데요. 일단 제주항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의 기자재를 리스 또는 구매를 하고 있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외화부채를 지게 됩니다. 달러에 빚을 지게 되는데, 이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갚아야 되는 돈이 증가하는 것이겠죠. 이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를 좀 본다고 하시면 원달러 환율이 10원이 오를 경우 이제 27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의 영향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죠. 이 3월 이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주저항 같은 경우에 일단 계속해서 여객수 회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노선으로 인해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 노선 확대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의 이런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발리 노선, 수익성이 높은 발리 노선도 노리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신규 노선 취향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주항공 같은 경우 또 외형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이 화물 매각 수준인데, 이 화물 매각 같은 경우도 이제 신청을 하면서 참전을 하면서 외형 확장을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렇게 좀 세 가지나 좀 공존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들 함께 알아봤으니 이 차트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제주항공 이렇게 주가 2.8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앞서서 이제 60일선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기대했었는데, 이 부분에 좀 저항을 받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에서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점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 저항을 받은 60일선을 단계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상단 부분, 앞서 지지 저항 받았던 부근대와 이 위에 부분 라인까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동평균선 장기 평성화 결쳐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이 부분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좀 상승 추세 전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제주항공의 리스크적인 측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 세 가지를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